실력이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영어 문법에 관한 구문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번 말한다 하더라도 한 번이라도 과연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저한테 의미 있는 시간이겠죠. 이 강의를 듣는 또는 이러한 유튜브를 듣는 분이 10,000명이 봐서 그 중에 10명이라도 이건 뭔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낀다면 이거는 저는 큰 성공이라 봐요. 원래 진실을 말하는 거는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신의 어떤 내피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떠한 거를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거는 과학적 증거겠죠. 근데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각도로 보면은 또 다르게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냥 어느 확정이 아니라 그냥 과정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논리예요. 논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고요. 자, 제가 한번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영어 문법이라는 것과 구문이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서 볼 것은 뭐냐면 그 영어 구문과 문법은 뭔가 정의부터 이제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겠죠. 이걸 뭐냐면 영어로 따지면 analysis예요. analysis란 건 이제 분석이라는 단어죠. 문장에서 주어 동사를 구분해서 분석하는 게 그게 뭔가 정확히 anal이라는 단어가 업이라는 단어고요. lysis라는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넘어온 단어인데요. 그것은 break예요. 다시 말하면 break up, 난도질한다는 얘기예요.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은 뭔가 막혀 있는 거를 이렇게 난도질해 가지고 부서뜨려 거죠. 부서뜨려 가지고 하나씩 분석해 보는 거 우리가 분석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analysis라고 하죠. 이 단어가 1580년대에 나왔던 쓰였던 그 당시 의미로는 바로 뭔가 복잡한 거를, 이게 포인트가 되는데요. complex라는 복잡한 거를 심플한 거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현혹되기 쉬운 부분이 복잡하잖아요. 영어라는 게요. 그것을 심플하게 바꿔주니까 이것이 바로 브레이크, 부수는 거죠. 부셔가지고 요소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이렇게 나눈 거, 이게 바로 분석이에요. 거꾸로가 synthesis죠. synthesis란 말은 합성. 거꾸로 말해서 어떤 거를 합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이 합성. 이런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분석의 정의는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문 분석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구문 분석은 결국에는 어널리시스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가장 기본적인 미지의 것에 대한 분석해 나가는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존재하고 이 언어라는 게 존재하고 이 언어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널리시스라는 분석은 부수는 겁니다. 부셔가지고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보이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플하니까 야 이거 참 쉽다. 쉽게 우리가 뭔가를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에서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교해 볼게요. 여기 주식의 차트가 있습니다. 주식 차트는 이것을 이제 봉이라 부르고 빨간색은 오른 거, 파란색은 떨어진 거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이거는 또 거꾸로인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봉을 갖고 분석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주식 분석하는 것이 만약에 이 분석이 이제 분석이니까 역시 이것 똑같이 어널리시스인 거예요. 어떤 주식의 가격의 변동을 분석해 보니 이렇게 하루 나온 시간대에 따라 분석을 해보니 이러한 뭔가 심플하게 보이는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식 차트를 공부해봐야 돈을 벌 수 없는 것은 그것이 주식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껍데기예요. 그냥 주식이 지나간 자리에 뭔가 흔적을 남겼거든요. 근데 이 흔적을 분석해서 나온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착시를 주죠. 그래서 주식 차트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은 다 과거에 지나간
거고 분석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결국 심플하게 만드는 거니까 되게 쉽게 보이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근데 막상 하면 그렇지 않죠. 그 분석의 달인이라 말할 수 있는 뉴턴조차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I can calculate the motion heavenly body. 천체의 움직임을 내가 계산할 수는 있지만 madness people, 이 광기 어린 사람들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식을 하고 나서 결국 뉴턴은 많은 돈을 잃었죠. 계산을 할 때는 알았으나 실제로 광기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질은 우리가 계산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껍데기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피코 같은데, 피코라는 컴퓨터 AI가 해주는 구문 분석을 한번 봤어요. 근데 구문 분석을 그러면 잘하는가? 분석이니까 심플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 문장 보시면은 아주 심플하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분석을 잘했어요. this는 주어고, is는 동사고, especially useful은 주격 보호고, C가 보호죠. to 플러스 species는 전치사 구고, that은 관계사로서 수식하니까 modify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이쪽가 수식이다. 이 안에 주어 동사는 that이 주격이고 동사가 이거다. 이렇게 전치사 구다. 이렇게 구별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보다시피 심플하게 보여집니다. 분석한 거죠. 이 문장이 아니라 뭐 I am 뭐 have 어쩌고 하더라도 이건 주어고 동사고 이렇게 동사고 목적어고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심플하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식 차트를 보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고 착각하는 것처럼 구문 분석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착각하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것은 피코라는 AI가 한 겁니다. 그럼 AI는 이 정보가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죠. 근데 왜 영어를 못하는 걸까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잘할 수 없어요. 챗GPT 같은 경우는 이런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막대한 자료, 제가 여러 번에 걸쳐 챗GPT 얘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챗GPT와 인간이 하는 것은 방식 자체가 달라요. 구동 방식이. 인간은 가지고 태어났고 조그마한 용량으로 확장해 가면서 창조해 나가는 거지만 거꾸로 그것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많이 확률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을 연결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방식 자체가 다르죠. 꼬마 아이는 단어를 조금만 알아도 그 단어 활용해 가지고 수만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의 어떠한 창조적인 어떠한 문장을 만들기도 해요. 그러나 컴퓨터는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엄청난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의 용량을 뽑아낼 수 있는 거죠. 완전 구동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하여튼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자, 이렇게 완벽하게 구문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다? 껍데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문은 영어가 아니라 껍데기예요. 주식 차트가 주식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본질이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주식 차트를 통해서 주식을 정말 잘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공부하면 되는 거군요. 주식 차트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구문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문 공부해 보시면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구문을 알고 있는 영어 선생님들도 영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닌 거죠. 네. 근데 물론 구문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번역할 때는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좀 애매할 때 이럴 때는 어려운 것들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갖고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것들은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분석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면 돼요. 영어로 analysis라는 분석이라는 단어는 결국 뭐다? 복잡한 거를 심플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만들었던 모든 분석은 다 정확하지가 않죠. 우리가 말하는 심리학도 분석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분석한 거. 그리고 뭐 이를 알고 있는 요즘에 유명하고 있는 INTP인가요? INTP. 이것도 16가지인가를 분석한 거잖아요. 이게 정확할 리 없죠. 당연히요. 인간의 어떤 여러 형태도 있고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가 분석해서 심플하게 만들면 우리에게는 고정관념을 줘요. 아, 이렇게 단순한 거여서 이 16가지면 인간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와 똑같이 문법도 구문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책 한 권에 있는 구문만 알면 내가 영어를 심플하게 다 할 수 있다는 얘기네?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하무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구문 독해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영어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구문은 영어가 아니에요. 껍데기예요. 주식 차트가 주식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심리학, 우리가 INTP 맞나요? 하여튼 INTP라는 그 심리가 결국 정확한 것이 아닌 것은 뭐 모든 심리학자가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만든 분도 자매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자매가 만들었는데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심플하게 만들어주면 너무 확 끌리죠. 마찬가지예요. 구몬도 K가 여러분들에게 끌리고 설득력이 있는 거는 단순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단순해 보이는 것은 곧 죽음인 거죠. 주식 차트가 단순하게 주식을 보여주듯이 그러나 돈을 벌지 못하는 것처럼 구몬도 K가 단순하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벌 수 없게 해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